자, 회의관리 1급 문제 21번부터 30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회의관리 1급 문제 21번입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주식회사 3일은 공장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주식회사 부산으로부터 건물과 토지를 3,300만원에 일괄 구입합니다. 그러니까 이 뜻은 뭐냐면은 건물과 토지가 같이 되어 있는 부분을 3,300만원에 구입을 한 거예요. 동시구입. 자, 그래서 두 번째 내용을 보면은 회사는 매입 직후 300만원을 들여 기존 건물을 철거합니다. 그럼 이거는 뭐예요? 즉시 철거예요? 보유 철거예요? 그렇죠. 즉시 철거가 되는 거죠. 즉시 철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토지의 금액에 전액 다 포함합니다. 물론 부대 비용 포함해서요. 이렇게. 그래서 철거된 부산물을 판매하여 100만원을 수취했답니다. 거기에 부대 비용에서 잡수익이 나올 거예요. 잡수익을 판매했을 때는 요거는 직접 차감. 이렇게 해주면 되고. 요게 이제 잡수익이거든요. 그래서 3일이 인식해야 할 토지의 취득 원가는 얼마입니까? 이렇게 보면 되죠. 3,300만원에서 300만원 더해주고 100만원 빼면 돼요. 그래서 얼마? 3,500만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취득 원가 얼마? 정답은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22번입니다. 다음 중 유형 자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입니다. 자,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재평가 모형이란 취득일 이후 재평가일의 공정가치로 해당 자산 금액을 수정하고 당해 공정가치에서 재평가일 이후의 감가 상가 누계액과 손상 차손 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 금액에서 공시하는 방법을 말한다. 재평가 모형은 재평가일의 공정가치로 자산금액을 수정하는 거 맞아요. 이게 맞아요. 자, 그래서 당해 공정가치에서 이제 재평가 이후에 이제 감가상각 하죠. 손상차손 하죠. 그래서 차감한 금액을 장부 금액으로 공시하는 방법을 말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1번에 대한 내용은 옳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재평가의 빈도는 재평가되는 유형자산의 공정가치 변동과 관계없이 매 보고 기간 말에 수행해야 한다. 재평가의 빈도라고 되어 있는데 재평가되는 유형자산의 공정가치와 관계없다고 되어 있는데 보고기간 말에 수행해야 한다. 저는 이게 꼭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는 솔직히 IFRS라 하면 말이 다르지만 공정가치의 변동과 관계없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틀렸죠. 여기서 틀린 거죠. 그래서 2번에 대한 부분은 아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3번. 유형 자산별로 선택적 재평가를 하거나 재무제표에서 서로 다른 기준 1의 평가 금액이 혼재된 재무보고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유형자산은 분류와 관계없이 재평가해야 한다. 저는 이것도 아니거든요. 왜냐면은 선택적으로 재평가를 하거나 뭐 그렇지 막 그렇다고 보는데 혼재된 재무 보고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분류에 관계없이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3번에 대한 부분은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장부 금액이 재평가로 인하여 감소되는 경우 기타 포괄 손실로 인식합니다. 재평가 이익은 해당되는데 그냥 재평가 손실은 뭐 그냥 비용으로 처리하는 걸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4번에 대한 얘기는 틀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에 해당하는 정답 몇 번?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23번입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3일에
2021년 연구 및 개발활동 지출 내역입니다. 3일이 2021년 연구비로 인식할 금액은 얼마입니까? 입니다. 자, 연구비입니다. 자, 한번 봅시다. 새로운 지식을 얻고자 하는 활동. 뭐, 요거는 연구활동이죠. 그 다음에 2번. 생산이랑 사용 전에 시작품과 모형을 제작하는 활동. 요거는 이제 생산이랑 사용 전이기 때문에 요거는 개발활동이에요. 그 다음에 3번째. 상업적 생산 목적이 아닌 소규모 시형 공장을 건설하는 활동. 그러니까 상업적 생산 목적이 아닌 거죠. 소규모 이제 그러니까 이거는 연구활동이 아닌 개발활동이에요. 그다음 리얼링 경우. 연구 결과 또는 기타 지식을 탐색, 평가, 최종 선택 및 응용하는 활동은 요건 연구활동이에요. 그러면은 연구활동은 요 2개만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총 얼마? 4번 85만원으로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24번입니다. 상품 매매업을 영위로 하는 주식회사 3일은 2021년 1월 1일에 3년 연볼 조건으로 상품을 판매하고 매년 말 3,000원씩 3회를 받기로 하였다. 위 거래와 관련한 유효이자율법은 10%이며 3년에 10%의 연금 현가는 2.4868입니다. 2021년 이자 수익으로 인식할 금액은 얼마인가? 입니다. 단,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입니다. 자, 볼까요? 자, 일단은 3년 연불이고요. 금액은 얼마냐면은 3,000원씩 3회를 받기로 했대요. 그러면은 최종 수익 금액은 얼마냐면은 9,000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유효이자율법 10%, 그 다음 연금 현가는 2.4868이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되죠. 2021년 1월 1일에 이제 3년 연불 조건이니까 3,000원씩 3회를 받기로 한 거예요. 그러면은 2021년도 12월 말자 이렇게 돼요. 어떻게 되냐면은 3,000원에 2.4868을 이렇게 계산해 줘야 돼요. 연금 현가로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7,460원이 돼요.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유효이자는 얼마냐니까 10%가 돼요. 그 다음에 액면이자는 따로 없고요. 거기에 이제 금액을 3,000원 빼면 돼요. 3,000원 빼면은 이렇게 이제 금액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얼마냐면은 7,460원에 유효이자율법 10%니까 746원이 되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해주면 되죠. 7,460원 더하기 746원 빼기 8,206원 이렇게 되죠. 그러면 8,206원에서 3,000원만큼 빼면은 5,206원이 남아요. 이렇게 남죠. 그 다음에 2022년 12월 31일 되면은 5206이잖아요. 5206에 10%만큼 잡아요. 그러면 521이 돼요. 선생님 0이 아니고 왜 1이에요? 0.62 반올림 해서 1원이 올라간 거고 거기에서 이제 5206 더하기 다시 빼기 5,727원이죠. 여기 2개 더해주면은 이거 내만 알아볼 수 있게 적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정을 여기 5,206원에서 521번 더해주고 5,727원 이렇게 하고 빼기 3,000원 해주면은 2,727원이 남아요. 이렇게. 그러면은 2023년도 12월 말자가 되면은 2,727원에 10%니까 272가 돼요. 아니고 273 이렇게 돼요. 이것도 0.7이니까 반올림 해주는 거고 2727 더하기 273 하면은 딱 3,000원 나오죠. 그러면 3,000원에 이금에 3,000원만큼 빼줘요. 그럼 잔액이 없는 거죠. 0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장기 연부를 이렇게 하면 되겠고
되겠고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 이제 묻고자 하는 키워드는 2021년 이자 수익으로 인식할 금액이니까 2021년 이자 수익으로 인식할 금액은 얼마냐라고 했을 때 746원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은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25번입니다. 자, 주식회사 3일은 2021년 손익계산서에 이자 수익 16만 원을 보고하였으나 현재 현금으로 수취된 이자는 14만 원입니다. 2021년 말 미수수익이 3만 원이라면은 2021년도 초에 재무상태표에 기재돼야 될 미수수익은 얼마입니까? 입니다. 요거는 T자 한번 그려보면 돼요. 자, 이자 수익으로 발생된 금액은 얼마냐면은 16만 원이에요. 그럼 이거는 전액 다 수령을 한 게 아니에요. 현금으로 수령한 게 아니죠. 그래서 지금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왼쪽은 기초로 보고 오른쪽은 이제 비워두고 일단 기말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요건 현재 알 수가 없는데 현재 지금 현금으로 수취된 이자는 14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럼 미수수익 입장에서는 회계 처리할 때 수령 받으면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없어지는 거죠. 회수죠. 그래서 얼마냐면은 14만 원에 받은 거예요. 그러면 기말 금액은 얼마냐면 3만 원이 돼요. 그럼 여기에서 이자 발생된 금액이 얼마냐면은 16만 원이 돼요. 이렇게 여기랑 일치시키는 거죠. 그럼 대차 평균의 원리에 의해서 얼마냐면은 둘 다 17만 원 나와야 되죠. 대차 평균의 원리에 의해서. 자, 그러면 기초금액 얼마예요? 17만 원에서 16만 원 빼면 얼마예요? 그렇죠. 만 원이 되는 거죠. 만 원만큼은 이 미수수익에서 못 받은 금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해당하는 정답 몇 번?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26번입니다. 주식회사 3일은 2021년 1월 1일에 액면금액 100만원의 회사채를 발행합니다. 회사채 표시 이자율은 12%, 이자 지급일은 매년 말일입니다. 만기는 2023년 12월 31일입니다. 그래서 회사채 발행 시 유효 이자율이 12%로 보아줍니다. 선생님, 표시 이자율도 12%고 유효 이자율 12%면은 같은데요? 라고 되어 있죠. 이것도 한번 봅시다. 자, 그래서 주식회사 3일이 사채 발행 시 수용할 금액은 얼마냐? 그러니까 표시 이자율은 액면 이자율을 뜻하거든요. 액면 이자율은 12%가 맞아요. 그러면 유효 이자율도 얼마예요? 12%죠. 이거 뭐예요? 할증 발행이에요? 할인 발행이에요? 할증도 할인도 아니죠. 뭐죠? 액면 발행인 거죠. 그러면은 내가 돈 받는 금액은 얼마예요? 그럼 대변에 사채 이렇게 처리하면 돼요. 얼마? 액면 금액 100만원. 그러면 차변에 뭘로 처리하면 돼요? 보통 예금 100만원 이렇게 처리하면 돼요. 그럼 26번에 답은 몇 번이에요? 3번으로 체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액면 발행이기 때문에 현가 개수에 대한 의미가 없어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3번으로 바로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27번입니다. 다음 중 사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입니다. 자, 옳은 거입니다. 자, 1번. 액면 이자율이 유효 이자율보다 높으면 할인받는다. 액면 이자율이 유효 이자율보다. 액면 이자 더 크다는 거잖아요. 이건 할인이 아니죠. 뭐죠? 할증 발행이 되죠. 그래서 1번에 대한 부분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2번. 할인 발행되면 만기일까지 매 회계 기간 총 이자 비용이 액면 지급 이자보다 많다. 할인 발행되면은 이자 비용이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어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총 이자 비용이 액면 지급 이자보다 많은 건 맞습니다. 그래서 27번에 답 2번은 맞아요. 왜냐하면 비용이 계속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액면 이자보다 많을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3번. 액면 이자율과 유효 이자율이 일치하면 할증 발행된답니다. 아니죠. 이거는 뭐였죠? 액면 발행. 3번에 대한 얘기는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할증 발행되면 만기일까지 매 회기 기간 말 사채의 장부 금액은 증가합니다. 할증 발행이잖아요. 그럼 사채의 장부 금액이 증가해요? 아니죠. 할증 발행되면은 유효이자율법에 의해서 이제 액면으로 발행한 이제 금액, 그러니까 액면 금액이죠. 사채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 금액이 점점 줄어들게 돼요. 액면에 맞추려면. 그래서 증가하진 않고 오히려 감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4번에 대한 부분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에 해당하는 정답 몇 번입니까? 정답은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자, 문제 28번입니다. 다음은 가전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주식회사 3일의 충당 부채와 관련된 자료입니다. 2021년도 12월 31일 재무상태표에 보고되는 충당부채 금액은 얼마인가? 입니다. 단 회사는 2021년도 1월 1일에 설립됩니다. 자, 문제 한번 봅시다. 이거는 이제 그거죠. 하자보증 충당부채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가에 대한 내용 한번 봅시다. 2021년도 12월 초에 2022년도 2월 1일 핵심 원재료 1000개를 개당 3,000원에 구입하는 해약 불가 가능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2021년도 12월 31일 해당 원재료의 공정가치는 개당 3,500원이고요. 이러한 가격은 당분간 계속 유지될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그래요. 자, 봅시다. 그래도 해약 불가 가능 계약을 체결한 게 어디예요? 그래도 원재료를 3,500원에 구입을 했고요. 그래서 1000개만큼 했죠. 요거 같은 경우하고는 뭐 충당부채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가에 대한 내용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회사는 1년간 무상 수리를 조건으로 제품을 판매합니다. 2021년도 매출액은 3천만원이고 과거의 경험에 의하면 매출액의 5%가 보증 수리비로 추정됩니다. 2021년 중 보증 수리 지출액은 42만원이다 입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보증 수리 지출액은 42만원을 지금 지출해 놓은 상태고요. 그러면은 3천만원에 5%만큼 한다고 해도 얼마냐면은 150만원이 돼요. 그러면 거기에서 42만원만큼 빼면 되죠. 그래서 얼마? 108만원이 돼요. 그럼 이에 해당하는 정답 몇 번이에요? 1번으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답이다 라고 보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미 지출한 부분에 대해서 빼고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29번입니다. 자, 다음 중 퇴직급여 충당부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문제 한번 봅시다. 퇴직급여 충당부채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1번.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비유동부채로 분류된다. 맞죠? 비유동부채 맞습니다. 그래서 1번에 대한 부분은 맞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2번. 회사의 퇴직금 지급 규정과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 추계액 중 큰 금액으로 설정된다. 그래서 2번에 대한 내용도 이제 맞다라고 보시면 돼요. 회사의 퇴직금 지급 규정,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 추계 이렇게 해가지고 그쵸, 둘 중에 하나 큰 금액으로 잡아서 해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종업원의 수급권을 보장하는 퇴직보험에 가입한 경우 퇴직보험 예치금은
퇴직급여 충당 부채에서 차감하지 않고, 아니죠. 퇴직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예치금은 퇴직급여 충당 부채에서 차감하도록 돼 있어요. 퇴직보험 예치금은 이제 외국인의 대상으로 해서 이제 예치금을 들어놓긴 하는데, 퇴직급여 충당 부채에서는 차감하도록 돼 있어요. 여기서 틀린 거죠. 그래서 투자자산으로 분류하여 자산을 표시한다. 맞습니다. 여기까지는 맞아요. 근데 충당부채에서 차감한다까지 돼 있으니까, 그래서 3번에 대한 내용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4번, 현재까지 남아있는 국민연금 전환금은 퇴직급여 충당부채에서 차감한다. 맞아요. 국민연금 전환금은 제가 알기로는 98년도에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퇴직급여 충당부채에서 남아있으면은 차감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정답 몇 번? 틀린 것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30번입니다. 다음은 2021년도 초에 설립된 주식회사 3일의 법인세 관련 자료입니다. 2021년도 법인세 비용은 얼마입니까? 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보면은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위 5만원이니까 적용 20%만큼 적용하면은 만원이 되죠. 일단 원래는 이제 접대비 한도 초과액은 제가 더한 게, 답을 맞추기 위해서 더한 게 있는데, 이번에는 조정을 안 해요. 원래 조정 안 하는 게 맞아요. 그때 기타 사유출이라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은 조정하지 않는 걸로 보면 되고요. 그래서 가산할 일시적 차이는 이연법인세 부채가 돼요. 그래서 만원에 20%만큼 적용하면은 2,000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치면 돼요. 그래서 얼마예요? 12,000원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 몇 번?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